자, 복습합니다. 물건의 하자, 책임 물으려면 선이 무가 실을 것, RR, 책임 물을 수 없다, 책임지지 않는다. 영위권 제한하고 담보책임 내용이 같아요. 물건의 누수 균열, 하자 담보책임, 계약 목적 달성할 수 없을 때 한해서만 계약 해제, 달성할 수 있으면 해제는 못하고 손해배상만 청구 가능합니다. 자, 제척기간 선이기 때문에 안날로부터 1년이 아니라 여기는 6개월. 자, 경매 내가 낙찰받았죠. 물건에 하자가 있어도 담보책임 물을 수 없습니다. 종류물, 불특정물, 하자 없는 새 냉장고 주세요. 완전물, 급부 청구권. 담보책임 면제특약 유효입니다. 하지만 매도인이 알고도 고지하지 않았어? 그러면 면제되지 않습니다. 책임집니다. 환매 특약부 매매죠. 자, 매매가 주, 환매 특약은 좀. 자, 환매 기간 정할 거고 나중에 이 기간이 되면 매매 대금 더하기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 비용 플러스해서 환매 대금 제공하고 소유권 돌아와 환매권 행사 형성권. 가장 중요한 거 환매 특약은 반드시 매매 계약과 같은 날 동시에 합니다. 동시에. 환매 기간 5년 제한에 걸려요. 5년 넘지 못합니다. 넘으면 5년으로 단축. 한 번 정한 기간 연장 안 됩니다. 그 다음 기간 안 정합니다. 그러면 5년으로 봐줍니다. 환매는 5년 기억하시고 환매 특약 등기했다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자, 환매권 실행 돈 주고 돌아와 했겠죠. 5년 동안 발생한 목적물과 실 대금 이자는 서로 상기한 걸로 본다. 교환 서로 재산권 줍니다. 재산권 줍니다. 쌍무 유상 낙성 불효식이다. 교환 임대차 다른 유상 계약의 매매 규정 준용됩니다. 대표 규정이 담보 책임 규정이겠죠. 자, 서로 시가가 달라요. 그러면 그 차액을 금전으로 보충 지급합니다. 이걸 보충금. 보충금 돈이기 때문에 매매 대금 규정 준용합니다. 자, 보충금 줘야 되는데 안 줬죠.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이니까 법정 해지할 수 있다. 임대차 사용 수익회 합니다. 차임 지급할 걸 서로 약정합니다. 쌍무유상 낙성 불효식. 법 조문에 차임 지급해라 있으니까 차임의 임대차 필수 요소 꼭 금전에 한하진 않아요. 자, 타인권리 매매 유효, 타인권리 임대차 유효. 꼭 소유자 아니어도 임대 매매할 수 있습니다. 성질, 임차권은 채권, 따로 채권의 성질, 힘이 약하죠.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없어요. 하지만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등기 절차에 협력해 줄 걸 청구할 수 있고, 그래서 임대차 자체가 등기되거나 또는 건물 소유 목적 토지 임차인이 지 건물에 등기를 박았다면 제3자에게 대항력이 생깁니다. 자, 존속기간 정한 대로 기간이 정해집니다. 묵시갱신 기간 만료 후 임차인이 계속 사용합니다. 주인이 특별히 이의하지 않아요. 그럼 기간 만료된 시점에 전 임대차 동일 조건으로 다시 임대한 걸 본다. 자,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걸로 돼요. 민법은 항상. 따라서 각 당사자는 서로서로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이 조문이 그대로 작동되고, 전 임대차에 대해 혹시 제3자 제공 담보가 있다면 이거 기간 만료로 소멸시킵니다. 3자한테 돌려주려고.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각 당사자는 서로 언제든지 방 빼세요. 저 이사 갑니다. 해지 통고를 할 수 있다. 임대인이 하면 6달 후 해지, 임차인이 하면 1달 후 해지. 의무, 임대인의 의무죠. 임대인 인도해서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 유지해 줄 의무. 고장나면 고쳐줄 수선 의무, 임대인이 부담. 하지만 쉽게 고칠 수 있대요. 싸대요. 별로 돈 안 든대요. 사용 방해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임차인이 고칩니다. 임대인은 수선 의무 면합니다. 자, 비용, 필요비가 있고 유익비가 있죠. 청구 시점, 필요비는 즉시 청구. 하지만 유익비는 이사 갈 때, 임대차 종료 시 제척기간이 있어요. 주인이 목적물 반환받은 날로부터 6달 안에 행사해 줘야 되고, 자, 이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임의규정 발끝입니다. 따라서 비용에 관한 약정, 임차인에게 분리해도 무조건 유효입니다. 그래서 비용 포기해 이런 특약도 유효. 자, 대원 판례 2개, 원상 회복하기로 한 약정, 증축 부분 임대인 소유로 귀속키로 한 약정. 이 2개의 특약은 비용 포기 특약이에요. 그래서 비용
포기 특약으로 유효, 비용 포기했기 때문에 비용 달라 할 수 없다로 끝납니다. 자, 부속물. 건물 임차인에게만 인정됩니다. 벽걸이 에어컨. 독립물이어야 돼요. 임차인 소유입니다. 건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객관적 사용 편의권료에 부속돼야 돼요. 주인 동의 얻어 부속 또는 매수해야 돼요. 자, 그런데 붙었죠. 안 되겠죠. 객관적 사용이 아닌 오로지 임차인 특수 목적 안 되겠죠. 시점 이사 갈 때 임대차 종료 시 에어컨 사라고 합니다. 자, 정상적으로 종료해야 돼요. 따라서 임차인이 자임연체와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주인이 방패 해지했다면 잘못한 임차인에게 부속물 매수 청구는 주지 않습니다. 지상물 매수 청구도 똑같이 주지 않습니다. 일시사용 임대차 잠시 사용하는구나, 하룻밤 투숙했구나, 하룻밤 투숙객한테 부속물 매수 청구 주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나온 편면적 강행 규정. 그래서 부속물 너 에어컨 사러 가지 마. 부속물 매수청구권 배제 특약 무효입니다. 지상물 토지 임차인에게 작동됩니다. 기간 만료합니다. 건물 현존합니다. 갱신 청구 들어갑니다. 그런데 주인은 거절합니다. 그러면 내 건물 사세요. 마른 청구권이지만 부속물도 지상물도 다 형성권. 바로 매매계약 성립. 자, 기간을 정하지 않고 사는데 주인이 방빼라고 해지 통고 들어왔네요. 방빼야 됩니다. 건물 사세요 할 수 있다. 이때는 갱신 청구할 필요 없겠죠. 채무불이행 해지 마찬가지 지상물 매수 청구 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편면적 강행 규정. 임차인에게 불리한 지상물 매수 청구권 배제 특약 무효입니다. 너 나한테 따라가지 말고 건물 철거해. 너 네가 설치한 지상시설 일체 포기해. 이거 지상물 매수 청구권 배제 특약이에요. 무효. 자, 건물 임대인 동의 얻어 신청한 것에 한정되지 않아요. 동의 얻었든 안 얻었든 사라. 경제적 가치 효용 있든 없든 사라. 무허가 건물도 사라. 저당권 밖에 있어도 사라. 하지만 옆집 땅하고 걸쳐서 건립된 건물이라면 구분 소유 객체가 이쪽 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전부를 살아갈 수는 없다. 자, 임차인 소유 건물이야죠. 따라서 임차인이 팔아줬겠다면 집가 아니죠. 살아갈 수 없다. 자, 기간 만료 후 토지가 팔렸어요. 토지 임차인 임대차 자체를 등기했거나 또는 지 건물에 등기를 박아서 대항력을 갖췄다면 이제는 토지 양수인 제3자 쟤한테도 네가 사 할 수 있다.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이 있으니까 잇따로 끝나요. 임차물 일부가 임차인 잘못 없이 멸시. 아하, 태풍이 절반 날려버렸구나. 월세 깎아주세요. 자임 감액 청구권 태어납니다. 자, 당연히 깎이진 않고요. 근데 남은 부분 나 못 살겠어. 그럼 이사하겠죠. 임차인 해지. 임차인 의무 월세 잘 냅니다. 조심스럽게 돌려줄 때까지 조심스럽게 관리. 알려줄 의무 임대인이 보수공사 들어올 때 보존행위 할 때 거절 못합니다. 받아들여라. 자, 여러 명이 공동으로 임차합니다. 연대 의무. 자, 이익이 차임액 연체했죠. 월세 2달치 못 냈죠. 주인이 방패,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다. 임차권 양도 전대, 주인 동의 받아야죠. 따라서 동의 없이 양도 전대하지 못한다. 그런데 동의 없이 무단으로 양도 전대했네요. 주인은 방패할 수 있다. 임대인 해지. 하지만 건물 소부분 사용 아주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주인 동의 안 받아도 된다. 따라서 이 경우 해지할 수 없다. 비용과 마찬가지로 동의받아라. 이거 임의규정. 자, 무단전대 법률관계. 동의 없이 전대했어 입맛 방패 해지할 수 있다. 하지만 주인에 대한 관계에서 배신행위라고 볼 수 없다면 해지 못한다. 자, 해지하지 않았네요. 그럼 자기 채무자인 을한테 월세 달라고 해야지. 현재 살고 있는 무단전차인 병에게 직접 월세 달라 할 수는 없다. 직접 안 되면 대위, 이렇게 대위. 자, 을병 사이 법률관계. 비록 동의 없는 전대차 계약이라도 이거 강행 규정 아니기 때문에 무효가 아니죠. 전대차, 무단전대차 유효. 있을류 동의받아줄 의무 있다. 인도에서 살게 할 의무 있다. 그런데 혹시 얘가 쫓겨가면 책임져야죠. 담보 책임. 자, 병의 점유는 불법 점유죠. 따라서 주인이 나가와 하면 들이대지 못합니다. 대항 못합니다. 자, 그런데 주인이 이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계약이 살아있는 한, 해지하지 않았어. 을한테 월세 받겠네. 또 병한테 돈 달라고 하면 안 되겠네.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무단전차인에게 지상물 매수 청구권,
부속물 매수청구권 주지 않습니다. 적법 전차에만 줘요. 표면적 강행규정, 부속물, 지상물, 그러니까 월세 관련된 모든 특약 임차인에 분리하면 다 무효입니다. 대표 임의 규정이 비용, 임차권, 양도, 전대. 자, 이제 주임법. 주택임대차죠. 적용되는 경우, 주임법 작동 안 되는 경우, 주택임대차에 작동됩니다. 미등기 모가주택 다 작동됩니다. 주택 밑에 있는 대지도 적용됩니다. 미등기 전세 당연히 적용됩니다. 자, 안 되는 놈, 잠시사용임대차. 하룻밤 투숙객은 이 엄청난 권리들 주지 않습니다. 사람 아닌 회사, 법인에게 작동 안 시킵니다. 단,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중소기업, 회사는 작동시킵니다. 자, 기간 2년 보장해 줍니다. 2년. 투 주택. 기간 한정해도 2년 살 수 있어요. 1년으로 계약해도 2년 살 수 있어요. 단 임차인만큼은 1년으로 계약했을 때 이 2년 미만으로 정한 이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법정갱신, 묵시갱신. 6달 전부터 2달 전까지 주인한테 아무런 연락이 없죠. 기간 만료 시점에 다시 전임대차 동일 조건으로 다시 임대한 걸로 본다. 기간 다시 2년 보장해 줍니다. 2년. 하지만 임차인이 혹시 이기차임에 연체했거나 또는 의무를 현저 위반했다며 이런 권리 주지 않는다. 자, 2년 살 수 있지만 또 임차인한테는 선택권을 주죠. 임차인은 언제든지 저 이사 갑니다 할 수 있다. 해지 통고지 같은 말. 3개월 후 해지됩니다. 3개월 안에 방패해 줘야 돼요. 자, 기간이 끝났어요. 하지만 보증금 받을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여전히 전소. 여기까지 했죠. 여기까지. 자, 이제 오늘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 페이지가 주택. 갱신 요구권 뒤에 있죠. 뒤에. 521페이지에 있네요. 자, 갱신 요구권. 설명 한번 들어봐요. 갱신 요구권. 자, 주택임대차. 6달 전부터 2달이에요. 기간 똑같아요. 6달 전부터 2달 사이. 이번에는 임차인 액션을 취합니다. 주인한테 전화해야 돼요. 문자 보내야 돼요. 주인, 저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합니다.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못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갑시다 하면 가야 돼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주인이 갱신 요구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9가지 있어요. 상가 임대차에 있던 게 재작년에 들어왔어요. 이건 계약 갱신 요구권은 상가 임대차에서 더 중요해요. 자, 주택에서 거절 사유는 8가지는 상가 임대차하고 거의 똑같고요. 한 가지가 추가됐어요. 자, 그럼 가장 중요한 거 3개 볼 거예요. 혹시 임차인이 2달치 월세를 연체한 사실이 있어요. 그럼 잘못했네. 너 거절 당하겠네. 그 다음 중간에 언제 무단전대했죠. 들켰지. 그러면 잘못했네. 주인이 거절할 수 있겠네. 자, 이번에는 주인이 지가 들어온대요.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전비속 포함 임대인이 실제 아파트에 들어오려고 하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 못하지만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이따가 상가에서 다 볼 거예요. 상가에서 공부하면 이건 그냥 해요. 이것만 상가에 없는 거예요. 주인이 실제 들어오는 거. 자, 계약갱신 요구권은 한 번밖에 못 써요. 1회. 한 번밖에 못 쓴다. 한 번. 그래서 2년 보장되잖아요. 2년 살고 갱신 요건 행사에서 또 이제 나와요. 2년 살 수 있어요. 법정 갱신과 똑같아요. 갱신 요건 행사에 따라 갱신되는 기간은 다시 2년 보장해줘요. 법정 갱신도 2년 보장해주고 갱신 요건 행사에 따라 갱신돼도 다시 2년 보장. 자, 을은 다시 2년 살 수 있지만 똑같아. 언제든지 저 이사 갑니다 할 수 있다. 마찬가지 3개월 후 해지돼요. 결국 이 2개는 법정갱신하고 똑같으니까 법정갱신 공부한 걸 갖다 넣으면 되고, 이거 상가하고 다른 게 상가는 10년 범위 내에서 계속 장사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주택은 한 번밖에 못 써. 임차인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거죠. 4년 보장되잖아. 처음 2년하고 갱신요건 행사에서 또 2년. 최소 4년 보장해주게 나온 제도예요. 자, 그러면 갱신요건 끝났어. 이제 교재로 확인합니다. 의 보세요. 의. 고딕 임차인은 기간 끝나기 6달 전부터 2달 전까지. 자, 6달에서 2달이에요. 법정 갱신하고 같아요. 임대인에게 갱신 요구할 수 있다. 그러면 세 번째 줄. 임대인은 정당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해요.
자, 그런데 거절 사유.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 즉 9가지 사유에 해당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다. 자, 중요한 3개만 볼 거예요. 동그라미 1번. 임차인이 이익이 차임액 연체한 사실이 있네요. 이익이 차임액 연체한 사실이 있네요. 거절. 4번.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 동의 없이 전대, 무단전대, 잘못했네. 거절할 수 있겠네요. 다음 페이지. 8번. 임대인, 전속, 비속 포함한 임대인이 이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주인이 제가 들어갈 거예요. 그거죠. 그래서 거절사유 9가지 중 가장 중요한 3개 봤어요. 자, 3번 갱신의 효력, 동그라미 1번 별 3개. 임차인은 이 갱신 요건 1회 한에서만 행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번밖에 못 씁니다. 두 번째죠. 이때 갱신되는 기간은 다시 2년 보장해 줘요. 동그라미 2년. 자, 3번 동그라미 3번 2년 살 수 있지만 임차인만큼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받은 날로부터 3달 지나면 해지 효력 발생. 그래서 임차인한테는 또 선택권을 주죠. 법정갱신하고 똑같아요. 저기 2년 보장해주고 언제든지 임차인이 이사간다 할 수 있다. 자, 됐어요. 이제 어디로 가느냐. 대항력을 갑니다. 존속기간 다 끝났어요. 이제 대항력 쪽으로 앞으로 가요. 앞으로 적용 범위 그쪽으로. 임대차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기에요. 대항력. 대항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존속기간도 엄청 잘 나오고. 자, 봐봐요. 대항력. 법 전문보입니다. 503페이지. 503페이지 오른쪽. 대항력, 대항요건. 법 조문 하나 있죠? 자, 그거 볼 거예요. 제1항. 임대차는 등기 없는 경우에도 주택 임차인이 주택 인도 받고 주민등록을 박으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생긴다. 자,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 이게 대항 요건이에요. 자, 이때 전입신고한 때 주민등록 된 걸로 본다. 전입신고 우리 하죠. 세 들어가면. 이때 전입신고를 주민등록 된 걸로 봐요. 그럼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 이게 대항력을 발생시키는 대항 요건입니다. 자, 이제 흑판 봐봐요. 이게 방금 본 법조문이에요. 임차인이, 주택 임차인이 주택 인도받고, 즉 이사 들어가고 주민등록 정신신고 박으면 언제 발생한다고요? 그날이 아니라 그 다음날 오전 0시예요. 자, 주택은 중개사법하고 공통되죠. 중개사법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지금 3월이니까. 아주 좋죠. 중개사법 배우고 민법에서 한 번 더 배워요. 자, 그러면 내가 이사 들어가자마자 주민등록 박았다. 그런데 내가 1년쯤 살고 있는데 갑이 팔았다. 주인이 바뀌었죠. 나는 대항력권을 갖춰놨기 때문에 이놈이 방빼해도 나는 들이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항한다는 것은 새 주인에게도 저 남은 기간 살 거예요 하고 중간에 쫓겨나가지 않게 하기 위한 제도예요. 존속기간은 기본적으로 2년 살게 해주는 보장장치. 대항력은 중간에 주인이 바뀌고 경매로 날아가든 남은 게 내 계약기간만큼은 채울 수 있게 하는 제도예요. 그러려면 요건을 갖춰야겠죠. 대항력 갖추기 위한 요건. 이게 바로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 그러면 경매로 날아가든 매매로 주인이 바뀌든 남은 기간 동안 이사 갈 일이 없죠. 이게 대항력이에요. 대항은 항상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에요. 3자. 자, 그러면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이 대항 요건이고 기본적이고 언제 발생하느냐. 세 들어가고 주민등록 받고 이 두 가지 모두 갖춘 그 다음날 오전 0시예요. 먼저 주민등록 받고 인도 나중에 받았다. 그 다음날. 먼저 인도받고 주민등록 며칠 후 했다. 그 다음날이에요. 무조건 두 가지 모두 갖춘 그 다음날 오전 0시예요. 그러니까 오늘로 따지면 자정이에요. 자정. 다음날 오전. 법은 자정이라는 표현 안 써요. 다음날 오전 0시. 자, 이 인도받아라. 이게 점유하라는 얘기고, 점유는 직접 점유, 간접 점유 모두 포함. 그래서 을이 새 계약하고 안 들어가고 바로 우리 전세 줘버리죠. 그러니까 속칭 전세고 전대차 안 들어가도 돼요. 전대차에서 간접 점유, 직접 점유 이렇게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다음 주민등록. 꼭 임차인 본인 주민등록 안 박아도 돼요. 가족 중 한 사람 주민등록 박아도 돼요. 이 말을 주민등록은
함께 살고 있는 배우자나 자녀 주민등록도 포함한다. 맞는 지문, 맞는 지문. 그 다음 주민등록은 언제 효력이 발생하느냐. 전입신고인데 내가 한 전입신고를 도달한 때가 아니라 행정청이 수리한 때 효력 발생시킵니다. 결국은 실무에서는 같아요. 신고하자마자 바로 수리해요. 왜? 다음날 수리했다. 무슨 동사무소 직원 난리 났지. 바로 수리해 줍니다. 그래서 행정청이 수리한 때 효력 발생. 이거 잘 나와요. 노란색이에요. 자, 그러면 기본 대항 요건에 관한 걸 봤죠. 이제 대항력의 내용인데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할게요. 자, 1번 내용 주택 인도받아라. 결국 점유하라는 얘기고, 자, 두 번째 줄 직접 점유. 그 다음 세 번째 줄 간접 점유. 즉 내가 들어가 살든 세 줬든 전대차했든 임차인이 상관없다. 세트죠. 점유는 직접 점유하든 간접 점유하든 다 똑같은 점유예요. 직접 점유는 시험 안 나와요. 간접 점유만 나와요. 둘 중. 간접 점유로도 똑같은 점유입니다. 자, 넘기시고. 자, 주민등록 중요한 것만 볼 거예요. 판례가 너무 많아요. 제가 하지 않은 파트는 굳이 보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민법에서 나오는 판례가 있고 중개사법에서 나오는 판례가 달라요. 그래서 중개사법에서 나온 판례는 거기서 하시고 거기서 배웠다고 해서 제가 하지도 않은 판례를 여기서 민법에서 할 필요가 없어. 포인트가 달라요. 중개사법에서 중요시하는 건 일단 법 조문이고 또 대부분 판례도 그쪽에서 시험에 나오는 대부분 판례가 있고 민법에서 나오는 대부분 판례 서로 달라요. 그래서 저한테 배운 것만 하는 거예요. 자, 5번. 오늘은 가장 중요한 것만 할 거예요. 5번. 주민등록 신고는 맨 밑이죠. 행정청에 도달하면 효력 발생하는 게 아니라 행정청, 주민센터가 수리한 때 비로소 신고 효력이 발생해요. 수리시. 이거 별 3개 하세요. 도달, 이거 장난치거든요. 도달, 아니야. 수리시. 수리시. 수리마수리. 수리마수리. 수리시 발생합니다. 그 다음 오른쪽 가족 주민등록 동그라미 1번. 자, 중간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 또는 자녀와 같은 가족 주민등록을 포함한다. 이렇게 흘러간 식으로 나오고요. 자, 밑에 나오긴 나오지만 나중에 할 거예요. 자, 넘깁니다. 넘겨서 대항력 내용 왼쪽에 맨 밑에 대항력 발생 시기 고딕 2번에 큰 목자에 양거래 1번에 첫 번째. 자,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그래서 다음날을 기억하세요. 이 다음날이란 말은 꽤 중요해요. 다음날 오전 0시. 자, 이제 오른쪽을 배울 거예요. 오른쪽이 이제 본격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민법에서는. 여기 있는 이제 대부분 판례들이 우리 시험에 나와요. 가장 중요한 판례 오늘은 2개만 할 거예요. 자, 법 조문을 먼저 봐봐요. 제4항입니다. 임차주택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걸로 본다. 임차주택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걸로 본다. 자, 이 법조문에 별 3개 박으시고 이 자체가 3번이나 나왔어요. 자, 이제 설명할 거예요. 자, 봐봐요. 이 법조문의 의미를 이제 이해를 할 거예요. 대부분 판례를 통해서 의리주택 임차인 이사 들어가자마자 인도받았고 이사 들어갔고 전입신고했어요. 주민등록 박았어요. 그러면 대항력권 갖췄으니까 대항력을 취득했죠. 자, 역시나 1년쯤 살고 있는데 주인이 병한테 팔았어. 또는 경매로 날아가 똑같아요. 매매로 소유자가 바뀌든 경매로 날아가든 중간에 주인이 바뀌었어. 하지만 을은 걱정할 필요 없죠. 대항력권 갖춰놨죠. 그러니까 중간에 쫓겨날 일이 없어. 그래서 남은 기간 저 살 수 있습니다. 들이댈 수 있죠. 그러면 이 대항력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 세입자 입장에서는 기존 주인이 갑이었는데 병으로 바뀐 거예요. 세입자 입장에서, 임차인 입장에서 주인이 갑에서 병으로 바뀐 거야. 자, 그러면 병이 이 아파트를 산 시점부터 이제는 을의 주인은 갑이 아니라 병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을 이렇게 한 거예요. 주택 양수인은 종전에 가지고 있던 갑의 임대인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 걸로 본다. 즉 승계한 걸 본다 그 얘기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주인이 이제는 병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갑이 가지고 있던 기존 임대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병이 없을 때 세입자가 기간 만료하고 이사 갈 때 보증금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인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가장 중요한 건 아니고 세입자 입장 중요한 건 이사 갈 때 보증금 돌려줘야 돼. 그러면 임대인 지위가 이렇게 쑥 왔으니까 이제는
을이 1년 더 살고 이사 갈 때 갑하고 병 중 누가 보증금을 줘야 된다. 갑이다, 병이다. 병이지. 이게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주택 양수인 병만 보증금 반환 채무 부담. 전소유자 갑은 면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물권법 전세권하고 똑같아요. 여기보다는 전세권에서 훨씬 더 잘 나와요. 그래서 내가 물권 전세권자인데 주인이 바뀌었을 때 새 소유자 병만 전세금 반환 채무 부담, 전소유자 갑은 면한다. 거기서 훨씬 잘 나와요. 거기는 5번 나오고 여기는 2번밖에 안 나왔어. 물론 좀 이따 예외가 더 잘 나와요. 어차피 같이 해야 돼. 그래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 이 얘기는 갑이 가지고 있는 기존 임대인 지위 가장 중요한 게 세입자가 이사 갈 때 보증금 돌려주는 거예요. 이 보증금 반환 채무를 승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증금 반환 채무는 병만 부담, 갑은 면한다. 이렇게. 새 소유자, 주택 양수만 부담. 그런데 이제 예외가 생겨요. 이번에는 대본 판례, 2번째 대본 판례요. 이게 더 잘 나와요, 얘보다. 기간이 만료했어. 그런데 구후 팔려요. 자, 임차인은 갑이 좋고 병은 싫어. 승계되니까 병한테 보증금 받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을 입장에서 나는 갑한테 보증금 받고 나가고 싶다. 그러면 가능해요. 이의제기하면 돼요. 갑에게서 병으로 넘어간다고? 임대인지 승계된다고? 이건 나 싫어. 넘어가지 마. 나 갑한테 보증금 받고 나갈 거야. 넘어가지 마. 지위 넘어가지 마. 이의제기하면 안 넘어가요. 그래서 이의제기하면 갑에게서 병으로 승계되는 저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의제기하면 여전히 양도인 갑, 이게 갑이에요. 갑의 을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하지 않아요. 쉬워. 이해하면 돼. 그래, 원래는 넘어가. 병한테 보증금 받고 나가야 돼. 갑한테는 달라고 못해요. 하지만 이의제기하면 넘어가지 않는다. 넘어가지 않으니까 갑이 줘라. 그래서 갑의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이게 기출지문 그대로예요. 이 모든 건 다 프린트에 있어요. 프린트에. 자, 이게 대본 판례 2개가 아주 잘 나와요. 그래서 중요한 건 제가 박아놨어. 법조문. 주택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걸로 본다. 법조문. 자, 대본 판례 2개. 주택 임차인이 대항력 갖췄어요. 그런데 임대인이 소유권을 양도했죠. 갑이 병한테 팔았구나.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자, 양수인, 주택 양수인 병이 갑이 가지고 있는 임대인지를 승계하기 때문에 주택 양수인 병만 보증금 반환 채무 부담, 양도인 갑은 보증금 반환 채무 면한다. 아까 본 그대로 문장식으로. 자, 봐요. 대항력 갖췄어요. 이제 2번째 판례요. 그런데 기간이 만료했어. 자, 그 후 주택이 넘어갔죠. 아까하고 다른 거죠. 아까는 기간 중에 팔린 거고 지금 언제? 기간이 만료했어요. 기간이 만료 후 양도된 거지. 그러면 임차인 갑이 병한테 판 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 기간 내에, 자, 이다는 거죠. 이의제기. 갑에게서 병을 원래 승계되는데 저 법조문에 따라 이의제기하는 거예요. 나 반대. 이의제기. 넘어가는 거 반대. 이의제기함으로써 갑에게서 병으로 승계되는 이 임대차 관계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여기까지 지문 하나예요. 그래서 이의제기하면 넘어가는 저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자, 이의제기했기 때문에 벗어나 버렸죠. 따라서 이의제기한 이 경우라면 양도인 갑이죠. 갑의 임차인 을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이해됐어. 넘어가는 거 막아버렸으니까 이의제기. 그래서 원래는 넘어가서 병만 부담하지만 이의제기하면 막아버릴 수가 있다. 넘어가는 관계. 이 말을 승계되는 임대차 관계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말로 나와요. 그대로 여기까지가 지문 하나예요. 넘어가는 갑에게서 병으로 넘어가는 저 관계에서 지가 벗어난다. 그래서 갑한테 받아갈 수 있다. 그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교재 확인. 내용 2번에 있어요. 동그라미 2번. 자, 주택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췄죠. 그런데 주택 소유권이 이전됐어. 그럼 읽으면서 이해를 해야 돼. 갑이 병한테 왼쪽에서 밑으로
팔았구나. 양수인 병이 갑이 가지고 있는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 채무도 주택 양수인 병에게 이전 같은 말이에요. 보증금 반환 채무가 넘어가 버려 병한테. 그래서 병만 부담하고 양도인은 이제는 갑은 보증금 반환 채무 면한다 그 말이에요. 보증금 반환 채무가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별 3개 하시고 두 번째 고독은 보집도 마시고. 자 4번 동그라미 4번 이게 이제 이의제기 판례예요. 임대차가 기간 만료로 종료됐어요. 그 후 주택이 양도됐어. 자 임차인은 이 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 기간 내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갑에게서 병으로 넘어가는 이 임대차 관계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질문 하나. 자 이와 같이 이의 제기를 한 경우라면 양도인 갑의 임차인 을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그렇지. 이의 제기했으니까 안 넘어가요. 그래서 이의 제기하면 을은 갑한테 보증금 받아가는 거예요. 별 3개. 이게 더 잘 나와요. 저 2번 판례보다. 아직 2번 해야 돼요. 왜? 전세권하고 똑같으니까. 같이 하셔야 돼. 오케이. 됐어요. 다른 판례는 잘 안 나오는데 연락이 어려워요. 나중에 할 거예요. 여러분들 실력이 더 되면. 잘 나오지도 않으면서 되게 어려워요. 나중에도 충분해요. 할 게 너무 많아. 자 이제 한 장 넘기셔서 오른쪽 법조문이 하나 있어요. 중간 3번 선순위 골자에 있는 법조문이 있죠. 자, 이 법조문 볼 거예요. 이 법조문이 어려워요. 법을 잘못 만들어서 그래요. 자,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경매가 행해지면 주택 경락에 따라 매각에 따라 임차권은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임차권은 경매로 소멸한다. 원칙이에요. 이제 설명 들어봐요. 임차주택에 대하여 경매로 날라갔죠.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누군가 주인한테 돈 빌린 은행이겠지. 누군가 경매로 날려버렸지. 그러면 임차권은 경매로 소멸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무슨 얘기냐? 원칙부터 할 거예요. 내가 한참 살고 있는 1년쯤 됐는데 갑이 담보대출을 못 갚았나 봐. 그래서 은행 저당권자 경매로 날려버렸어요. 자 그러면 자 일단 이건 생각하지 마요. 중간 거 보지 마. 중간 거 보지 말고 원칙하고 있어요. 그러면 경락인이 매각대금 완납하면 소유권 취득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임차권은 경매가 소멸한다는 원칙 규정이에요. 채권으로서 임차권이에요. 즉 대항력 생각하지 마요. 채권은 물권자한테 져요. 원래 대항력 없잖아요. 대항력 없다는 얘기는 소멸한다 같은 말이야. 그래서 경매로 날아가면 임차인은 채권자이기 때문에 이거 쫓아낼 수 있다 하는 얘기 소멸이에요. 들이댈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 예외가 발생해. 보증금이 전액 변제돼. 당연히 살고 있으니까 당연히 아직 안 받았겠죠? 중요한 건 이거죠. 대항력 있는 임차권. 대항력,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을 갖춘 제3자 경락인에게 들이댈 수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죠. 즉 이건 원칙 규정이고 채권의 성질 이건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거예요. 단 문제가 있어. 내가 세 들어간 후 그 후 저당권이 태어났고 그러면 용저죠. 용저 나는 선빠니까 소멸하지 않아요. 선빠니까 들이댈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이 조문은 선순위만을 가리켜요. 선순위. 아무리 대항력이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저용이었다면 저당권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세 들어갔다면 내가 아무리 인도프로 주면 대항력 갖춘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나는 호빠니까 소멸, 호빠니까 들이댈 수 없다라고 끝나요. 무슨 얘기냐? 법조문이 정확하지가 않다는 얘기야. 모든 대항력이 있는 거 소멸하지 않는다. 매일 호빠면 소멸해요. 그래서 제가 법을 잘못 만들었다는 얘기야. 지가 선빠일 때만 소멸하지 않죠. 선빠일 때만. 왜? 저 용이면 내가 아무리 대항력 갖춰도 호빠니까 소멸해. 경락이한테 대항할 수 없어 쫓겨나요. 그러니까 이 법조문의 두 번째 줄은 선순위, 선빠, 대항력 갖춘 임차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모르면 뭔 말인지를 모르지.
대항력이 있다고 무조건 소멸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호빠는 소멸하니까. 그래서 저는 법을 잘못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확한 문장은 선순위 이게 들어가야 완벽한 조문이 되겠죠. 그 의미예요. 결국 그냥 이 조문 그대로 나와요. 그냥 그대로 나오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이 조문 그대로 나와요. 첫 번째 줄 한 번 나왔고 두 번째 줄 한 번 나왔어요. 두 번 나왔어요. 조문은 기본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첫 번째 줄 임차주택에 대해서 경매로 날라갔어. 임차권 소멸한다면 그래 임차권은 채권이니까 날라가겠지 원칙. 하지만 대항력이 있다고 이것만 느껴버려. 그냥 선순위 우선 생각하지도 말고 대항력이 있어? 들이대겠네. 들이대니까 소멸하지 않는다면 그냥 맞는지 뭐 장난친 적도 없으니까. 그래서 흘러가니까 이런 식으로 이 정도 이해하면 돼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제 이거 중요한 건 1번 저당권 그 후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 그 후 2번 저당권 설정. 자 항상 2번 저당권자가 경매 친다고 했어요. 우리 저당권에서 이거 한 거예요. 자 나는 이 문장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저의 동그라미 하시고 그 다음 뭐가 생각나야 된다? 나는 후빠니까 소멸 후빠니까 경락인에게 들이댈 수 없다. 이렇게 해주면 끝나버려요. 그냥. 자, 이걸 이제 그림으로 볼게요. 자, 봐요. 내가 새 들어가자마자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 갖췄죠. 자, 대항력 갖췄어. 그런데 내가 새 들어갈 때 저당권자가 있는 아파트에 새 들어간 거죠. 저 0이죠. 자, 그러면 나는 이사 들어갈 때, 저당권이 밖에 있네, 을구에. 다른 집 알아봤어. 또 있어. 융자 있어. 아이고 10군데 부동산 다 돌아봤는데 저당권이 없는 아파트가 없어. 어쩔 수 없이 들어갔죠. 저 0이죠. 그러면 나는 각오해야 돼. 주인이 1번 저당권 이 사람한테 담보대출 받은 거 융자를 갚지를 못해서 경매로 날아가면 나 중간에 이사 가야 된다. 각오하고 들어갑니다. 이거 상식이에요. 법적 상식이에요. 새 사는 사람의 기본 법적 상식. 저당권이 있는 아파트에 새 들어가면 중간에 혹시나 경매로 아파트가 날아가면 중간에 이사 갈 수 있다는 걸 각오하고 가야 돼. 대신 이놈 채권에 확인해서 얘 채권이 얼마인지 건재당이니까 채권증이 다 있어요. 얼마인지 내 보증금에서 낙찰 금액에서 내가 보증금을 얘 먼저 가져가고 내가 후순 2번이니까 내 보증금을 챙길 수 있을까? 그것만 열심히 계산하면 돼요. 이사 가는 건 각오하셔야 돼. 자, 저당권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새 들어갔죠. 저 용이야. 그러면 이미 나는 후빠야. 후빠기 때문에 그런데 그 후 또 주인이 담보대출 2번 저당권을 설정해 놨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판례가 이사아니라 항상 2번 저당권자가 경매쳐요. 항상 2번 저당권자가 경매칩니다. 자 그러면 나는 2번한테는 이겨. 왜? 내가 먼저 대항력도 갖췄고 하니까. 하지만 2번한테 이기면 뭐 할 거예요? 1번한테 지는데. 그래서 모든 저당권 경매로 소멸. 나는 후빠라 소멸. 1번 기준으로 싹 소멸시키거든요. 그래서 1번 밑으로 소멸하니까 보통 임차권 소멸한다. 굳이 그럴 필요 없어. 그냥 후빠로 해버려요. 그럼 1번 밑으로 소멸 이런 걸 안 해도 돼요. 나는 후빠니까 소멸. 얘한테는 이겨도 어쩔 거예요. 나는 후빠인데 이미. 후빠니까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시험은 이놈이 정답 질문이에요. 이게 사례 문제 하나로 나와요. 이제 보증금까지 배당 순서까지. 그냥 한 문제로 엮여요. 나중에 사례 문제로 훈련할 거예요. 기본적으로 나는 후빠니까 경락인에 대항할 수 없어요. 이게 바로 저용저예요. 저용저. 이제 좀 이따 보증금에서 한번 이 그림 다시 나와요. 근데 그때는 보증금 배당 순서까지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항력이니까 저용저 이 문장이 나오면 빨리 나는 후빠 이것만 빨리 하셔야 돼. 후빠니까 소멸. 후빠니까 들이댈 수 없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오케이. 자, 이 내용이 동그라미 2번에 있어요. 자, 2번 한번 봐봐요. 이 판례예요. 후순위 저당권 실행으로 부동산이 경락. 자, 후순위에서 2번 저당권자가 경매쳤다는 얘기예요. 자, 나는 선순위 1번과 함께 소멸합니다. 비록 나는 후순위 2번 저당권자에는 내가 이기죠. 2번한테는 이길 수 있는 임차권이라 하더라도 선순위 저당권보다 내가 뒤에 대항력 갖추었기 때문에 나는 후보란 얘기지. 후보니까
모든 저당권 같이 소멸. 자, 이와 같이 이것 좀 어렵고 됐어요. 그 다음 맨 오른쪽. 따라서 밑에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들이댈 수 없다. 좀 어렵죠? 문장이 중간에 아직 안 해서 두 줄은 아직 하지 말아요. 그것 좀 어려우니까. 그래서 결국 호빠니까 소멸 동그라미 중간에 그 다음에 서술어 대항할 수 주장할 수 없다. 거기만 소멸 동그라미 대항할 수 없다. 거기만 동그라미 치면 돼요. 그래서 나는 호빠니까 소멸. 2번한테는 이겨도 1번한테 지니까 그 의미예요. 그래서 호빠. 여기 왕별하는 거예요. 왕별. 이게 좀 어려우니까 일단 프린트물로 정리하세요. 프린트물로. 됐어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것 대학역에서 대본 판례 이거 한 거예요. 자, 이제 보증금 갈 거예요. 한 장 넘기셔서 보증금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배울 거예요. 여기는 상대적으로 조금은 덜 나오는데 그래도 해야죠. 중요합니다. 자, 법조문 하나 보죠. 이걸 보는 게 아니라 한 장, 두 장을 넘겨요. 두 장을 넘기셔서 이것부터 봐야 돼요. 순서상. 오른쪽 515페이지에 경매 신청 요건 완화, 집행 개시 요건 완화 이거 돼 있죠? 자, 여기 봐요. 보증금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이제 목차에서 강제 경매 신청 시 집행 개시 요건이 완화됐다. 집행 개시 요건이 완화됐다. 무슨 얘기냐? 법조문 한번 볼 거예요. 제1항 보증금 회수 제1항 괄호는 보지 않을 거예요. 임차인이 밑으로 떨어져요. 임차 주택에 대하여 자 보증금을 못 받았어. 이사 가야 되는데 자 임차인한테는 경매권을 안 줘요. 그래서 소송 걸어서 판결문 가지고 경매 신청해야 돼. 그 조문이에요. 자 임차 주택에 대해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 받았어. 그래서 주인을 상대로 보증금 돌려주세요 라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걸었죠. 자 당연히 이기죠. 승소 판결 받았어. 자 이 판결문 가지고 경매 신청하는 거예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확정 판결 밑으로 떨어져요. 이 확정 판결을 받아서 경매 신청하는 경우 집행 개시 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 이제 앞으로 이건 안 볼 거예요. 민사집행법 규정과 다르게 임차인이 경매 신청할 때는 반대 의무 이행 또는 반대 의무 이행 제공을 집행, 강제 집행, 시작, 개시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뭔 말인지 모르실 거예요. 법이 이렇게 어렵게 해놨죠. 이제 설명드려야지. 왜 이걸 제가 그대로 읽었느냐. 이게 4번이나 나왔어요. 이 조문 그대로 4번. 장난쳐. 요건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그대로 이 조문 이걸 속달시켜요. 다시 한번 봅니다. 이게 이제 조문이에요.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해서 보증금을 못 받아 주인한테 보증금 돌려주세요. 소송 걸었죠. 자, 판결문 났어요. 이 판결문 가지고 경매 칠 때 원래 임대차 같은 쌍무계약은 서로 동시행 관계 있잖아요. 그래서 민사집행법은 쌍무계약의 경우에는 경매 치려면 반대 채무인 이행해라 이런 민사집행법 저 조문이 있어요. 하지만 주택 임차인은 반대 채무가 보증금 주고 목적물 주고 저 키 넘겨줘야 돼. 키 넘겨주면 큰일 나요. 아까 안 봤지만 인도 및 주민등 요건, 점유 요건은 계속 갖춰야 돼요. 배당 요구 종기까지. 그래서 키 넘겨주면 안 되는 거야. 보증금 못 받은 상태에서 다 날라가 버려요. 대항력,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 다 날라가 버려. 그러니까 돈 받을 때까지는 거기에 살아 있어야 돼. 이사 가면 안 돼. 이사 가면 전출해도 안 돼요. 그런데 반대 채무 민사집행법 때 이행하면 키 넘겨주면 어쩌자는 얘기요. 다 날라가 버리는데 보증금 받자고 경매 치는데 우선 변제 요건이 상실돼 버려요. 그러니까 특칙을 두는 거예요. 주택 임차인만큼은 경매 칠 때 민사집행법 규정은 원래 쌍무계약은 반대 채무 이행 또는 이행 제공해 줘야 되는데 이행 또는 이행 제공하지 않아도 경매 신청할 수 있다. 그 말을 그렇게 좀 만들어주지. 인도하지 않고도 경매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법조를 만들었으면 그냥 이해돼 버려요. 경매 신청한 경우 임차인의 반대쪽 보증금 주고 목적물 주고 목적물 반환하지 않고도 경매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해줬으면 좋은데 이 말을 이렇게 해놨어. 반대 채무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경매 시작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집행 개시 요건 강제 집행의 경매로 읽고
개시를 시작. 즉 경매 신청할 때 목적물 인도하지 않아도 경매 시작됩니다라는 조문이에요. 이 조문 어렵지만 해야 돼요. 왜? 이 조문 그대로 나오니까. 결국 경매 이 노란색을 외우는 거예요. 외운다는 얘기는 안 보고 외우라는 게 아니라 보고 OX만 고를 정도로 훈련하시라는 얘기요. 임차인이 경매 칠 때 반대채무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집행, 개시요건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요. 집행, 개시는 집행, 강제 집행, 경매 시작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반대채무 이행해주지 않아도 경매 시작된다. 즉 인도하지 않아도 된다 그 말이에요. 그대로 훈련해요. 그래서 임차인이 보증금 못 받아서 소송 걸어서 확정 판결에 의해서 경매 칠 때 반대채무 이행 제공, 집행, 개시요건, 경매, 개시요건, 경매, 시작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그 말은 목적물 아파트 인도 제공하지 않아도 경매 신청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법을 어렵게 만드니까. 근데 이 어려운 법조문을 그대로네 그대로. 그래서 집행 개시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외워요. 집행 개시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로 끝나야 돼. 개시요건으로 한다 이렇게 장난쳐요. 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온 적 한 번도 없어. 제 손 봐봐요. 이렇게 나온 적 한 번도 없어. 그냥 이 조문 그대로 나와요. 조문 서술로만 요건으로 한다 이렇게 장난쳐요. 계속. 그러니까 외워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4번이나 나왔어. 4번. 별 3개. 별 3개. 그래서 밑에 있죠. 즉 임차인은 임차주택 아파트 비워주지 않고도 경매 신청할 수 있다. 얼마 쉬워. 법조문을 좀 이렇게 좀 만들어주면. 경매 신청 시 주택 인도하지 않아도 된다. 좀 그런 식으로 좀 만들어주지. 그죠? 국회를 엎어야 돼. 국회를. 자, 앞으로 가요. 앞으로 와서 오른쪽. 맨 밑에 법조문 또 하나 봐야 돼요. 이건 덜 중요하지만 그래도 같이 해야 이해가 가요. 513페이지 오른쪽 맨 밑에 있죠. 보증금 수령과 주택 인도. 오른쪽 맨 밑에. 이 법조문 그대로 나와요. 자, 이거 설명 들어봐요. 이건 이제 상황이 달라요. 자, 봐봐. 이게 법조문이야. 한번 볼게요. 제 3항입니다.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 무슨 말이냐? 경매 날렸어요. 이제 설명 들어요. 임차인이 경매 날렸어. 경매 끝났어. 낙찰도 됐고 경매 매각대금 떨어졌어요. 임차인이 경매 환가대금이 매각대금이에요. 경매 환가대금으로부터 지보증금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보증금 받자고 경매 쳤죠? 이제 경매가 다 끝났어. 내 보증금이 3억인데 매각대금 넉넉하게 5억 나왔어. 받을 수 있어요. 선순위 1억대에 가도 4억 남아서 받을 수 있어. 보증금 받기 위해서는 이제는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해라 그 조문이에요. 자, 양수인은 누구냐? 경락인이에요. 경매니까. 주택 양수인은 경매는 경락인, 매매는 매수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법원으로부터 네 보증금 3억 받으려면 이제는 경락인에게 키 넘겨주고 와라 그 말이에요. 자, 봐요. 이번 경매가 다 끝났어. 아까 앞에는 경매 시작할 때는 안 넘겨줘도 돼요. 반대채무 이행 제공을 집행 개시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경매 시작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외우시고 경매 들어갔어. 다 끝났어. 매각대금 나왔어. 이제 이 매각대금 내 보증금 3억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법원에서 받는 거죠. 법원에서. 그럼 법원이 그래요. 손 벌려. 영수증. 키 넘겨줬는지 경락인한테 영수증 받아오래. 영수증 받아왔냐고. 즉 이제는 법원으로부터 내 보증금 받으려면 경락인 양수인에게 경락이네요. 양수인에게 인도하고 와라 그 말이에요. 이유. 이제는 키 넘겨주고 이사 방패도 상관없어. 왜? 법원은 절대 안 떼어먹어요. 법원은 절대 안 떼어먹어요. 국가만 믿고 이사 가세요. 키 넘겨주고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대로 나오니까 이해를 하시라는 얘기요. 경매 환가대금에서 보증금 받기 위해서는 이제는 주택을 경락인으로 읽어야 돼. 경매니까. 이제는 경락인에게 인도해라. 법원은 안 떼어먹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집 비워줘도 돼요. 그 다음 법원 오면 우리가 보증금 3억 그대로 드립니다. 국가를 믿으세요. 판례. 국가를 믿으세요. 법조문이에요. 그래서 보증금 받으려면 인도해라. 이렇게. 노란색을 외우는 거야. 보증금 어디서? 경매대가. 그래서 이걸 같이 하셔야 돼. 국가구나. 경매대가는 법원에서 주죠. 따라서 법원은 절대 안 떼어먹으니까 이제는 인도해라. 말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경매 신청할 때는 말이 너무 어려워.
반대 채무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집행 개시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개시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액센트가 들어가야 돼. 그걸 한다로 장난치니까. 않는다. 옳은 것만 계속해요. 하지만 이제는 경매 다 끝나서 경매 매각되면 내 보증금 법원도 받으려면 이제는 키 넘겨줘라. 보증금 받으려면 키 넘겨줘라. 이유. 만약에 보증금 받았는데 안 넘겨버려. 그럼 또 경락이라고 이제 분쟁이 발생하죠. 그래서 법원은 절대 안 떼먹으니까 먼저 넘겨주고 오세요. 그래요. 그래서 양수는 인도해라. 오케이. 자, 거기 동시행 관계죠. 동시행 관계란 말은 잘못됐어요. 뭔 동시행이야. 선행이지. 먼저 인도하라는데. 그냥 시험 안 나오니까 무시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가요. 이제 본격적인 우선 변제 요건. 앞에 있는 조문을 볼 거예요. 자, 법좀 아이고 시간이 됐구나. 수고하십니다.